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구인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대구인 사랑방입니다. 대구인 사랑방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네, 다시 돌아온 진영, 가람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오늘의 게스트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학선님과 우리 라디오 이제 DJ이자 단골 손님인 순경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물박 개구리 우리 라디오 단골 손님이자 대구 네. 청년 유니온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조합원이고요.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학선입니다. 경북기계연고를 졸업했고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순경님, 학선님 반갑습니다. 순경님과 학선님은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두 분의 최근 활동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활동을 했는데요. 네, 6월 달에는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이제 6월 말에 나요.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일하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노동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리 노동 상담과 같은 그런 시민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부에서 가람 씨와 저도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네, 진영 씨도 그랬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을 다 주면 남는 게 없다고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도 요즘에 노동 상담을 하면서 좀 많이 듣는 이야기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거는 임금체불에 걸리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해서 이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청년 유니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053-428-557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노동 상담 전화도 이제 무료로 가능합니다. 네, 최저임금을 이제 못 받으시면은 노동청에 이제 진정 접수를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또 저도 이제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네, 네. 당연하죠. 네네. 최저임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다 주면은 우리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사실 최저임금이 뭔가 진짜로 사장님을 괴롭히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게 실제로 뭔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오히려 사장님이 이제 좀 부담을 가지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높은 임대료나 아니면은 그런 카드값 수수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그런 원자재 값 때문에 좀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최저임금이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일을 하면 최저임금이 그 최고임금인 이제 청년, 청소년 노동자분들한테 이제 최저임금이 꼭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되게 나쁜 제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최저임금 캠페인 이런 걸 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저임금이 좀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몹시 나쁜 그런 제도인 네네.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오해들을 좀 해결할 필요도 있겠고 또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 네네. 분들이 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청년 유니온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잘 소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선님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데요.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지내시나요? 예, 제가 목소리가 들어갈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소개드린 대로 그 네.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조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주 청노넷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화고 현장 실습 실태를 뭐 둘러본 결과나 또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조례나 관련 지원 조직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뭐 차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같이 해볼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져봤고요. 또 청년회 차원에서는 또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뭐 대응 같은 활동도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최근에 거제에서 파업을 네. 크게 했었잖아. 용접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15년 차 용접하신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 월급 받고 해서 4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 네. 살겠다 해서 파업해서 그거 이제 다행히 이제 공군이 투입되기 전에 마무리됐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뭐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가서 또 이제 같이 응원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연대도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 상담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에 또 이제 청년 단위로 같이 함께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네요. 기억해 보니까. 듣다 보니까 놀랐던 키워드가 희망버스인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희망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희망을 싣고 가는 버스예요. 그러니까 오, 네. 옛날에 이제 그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이라고 예전에 메나 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영접공이신데 네.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30몇 년간 싸우셨던 네네.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이제 이거 복직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버스 타고 갔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함께하면 이제 함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자, 함께 승리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힘을 실으러 가는, 응원하러 네. 가는 그런 차원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노동자 분들께서도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노동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네네. 상황들이 요즘 세상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네네.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터에서의 부당함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노동 상담이나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서 노동 인권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동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권을 침해당한 그런 상황에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의 권리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노동권 침해를 당했는데 이게 침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고 좀 아리까리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소통하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상담 기관도 되게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십사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시민분들한테 이제 시민분들이 일을 하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무엇인지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노동상담 기관을 좀 있지만 접근을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제 시민분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캠페인이나 교육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 구제 절차라는 네. 것만으로는 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권리 구제 절차나 노동 상담은 노동법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노동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둔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네. 근데 근로기준법도 진짜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정도를 명시를 해놔가지고 이제 노동 상담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또 학선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학선님, 우리한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할까요? 예, 제가 커다란 부담을 떠안고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조합이란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근로기준 순경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근로기준법은 결국은 노동권의 최소한이거든요. 이 최소한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최저임금으로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제에서도 파업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아동이나 또 이제 여성 임산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장시간 15시간, 18시간 노동을 시켰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게 불과 아주 먼 옛날도 아니에요. 우리 뭐 전태일 이야기하고 하는데 50년 전에 유공들이 막 바늘로 손 찔러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일을 하는 여공들이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아 이렇게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잠도 안 자고 일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이 월급을 못 받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굶어 죽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사장님과 이 개개인의 일하는 사람이 대등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뭉쳐서 아 이렇게는 못하겠다, 다 같이 뭉쳐서 이제 뭔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파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파업이 최근에 뭐 택배 파업도 있었습니다만은 뭘 파업을 딱 하게 되면은 불편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사업자들이 보게 되는데 원래 파업은 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를 보기 싫으면 우리 얘기를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1대1에 사장님과 노동자는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했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단순히 자기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 보건의료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직전에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요구했던 게 그런 거죠.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라. 그게 코로나가 불거지면서 이게 의료 공백이라는 게 불거지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공공의료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짚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우리 삶 속에서 노동법과 노동인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모습으로 녹아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네. 학소님께서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네. 학사님께서는 왜 청소년 노동인권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좀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도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2015년에 했으니까 그때 2학년 때였는데 그때 구의역 김군이 죽습니다. 구의역 김군이 어떤 사람이냐? 서울역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그때 19살인가 현장 실세 청년이 이제 열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2인 1조가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그때 남의 죽음이 내 죽음 같더라고요. 남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 같다. 예전에는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너무 좀 착한 척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경각심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후로는 제가 실제로 현장 실습을 하기도 했어요. 하기 전부터도 내가 저런 일을 하겠구나 걱정도 했었었고, 그리고 산업기능 현장 실습생과 산업기능요 일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폭언이랄지 아니면은 뭐 위험한 물질을 만지는데 장갑이나 마스크를 똑바로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목소리 내거나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저 죽음이 내 죽음일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국민학교만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몸노동으로 환갑이 넘기실 때까지 몸노동으로 이제 계속 삶을 버텨오시고 계신데 그런 걸 계속 뒤에서 지켜보면서 왜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성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계속 정년이 지날 때까지 가난에 이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산 사람의 가난이 허덕이는 게 공정한 건가? 뭐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이야기를 듣게 됐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특성화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저하고도 상관이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청소년들은,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노동인권이나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내가 꼭 알아야지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학서님의 이야기가 좀 그런 면에서 와닿았었고, 네. 그때 그
구의역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저도 사실 좀 되게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때도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래서 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뭐 교육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순경님은 네. 저도 어쩌면은 좀 학선님의 이야기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빠가 건설 노동자세요.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 일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주 다쳐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이면 집을 짓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계절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엄청 덥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온열 질환에 걸려서 오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그래서 아빠처럼 일을 안 하려면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좀 질문이 들었던 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고 열악한 일을 해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노동자의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좀 사람답게 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노동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또 접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그리고 인턴이나 또 어린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여성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직장 갑질이나 성폭력이나 그런 위계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폭력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간답게라는 말이 계속 와닿는 것 같은데요. 각자의 이유로 뭔가 나의 삶과 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영감을 많이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활동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남았던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순경 씨?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학선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던 희망버스를 저도 같이 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이제 아까 인간답게라는 키워드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 했는데 이제 대우조선 거제도에서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이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대로 살 수는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요구들 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 노동 그리고 위험 노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던 와중에 또 시민으로서 좀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희망버스를 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전국 각지에서 또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도로 오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뭔가 다 같이 뭉쳤을 때 우리가 힘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좀 든든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학선님은 네. 저도 준비한 답변이 있는데 지금 네. 듣다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 부지회장님이 그 노조의 부지회장님이 자기를 스스로 용접해가지고 자기를 안에 가두고 네. 농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그 편말을 들고 있는데 그 표정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눈빛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을 보면 알아요. 그런 생각 일단 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참 마음에 참 되게 인상 깊었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준비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또 산업기능연 현장실습생 이런 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린 노동자들한테 확실히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노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한데 예전에 이민호군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프레스에 깔려서 숨진 학생인데
그때도 이제 2인 미만 2인 1조 그게 안 되고 하여튼 다양한 센서가 없어서 안전 센서가 몇만 원짜리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던 게 있는데 그때 이민호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민호를 태어나게 만든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저는 뭐랄까요 그 가난과 그런 위험한 노동과 산재와 이런 것들이 다 대물림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2021년에 또 작년으로 오게 되면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또 죽습니다. 그때 거기도 이제 우리가 노동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권리가 제외되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그리고 그 학생이 원래는 요트에서 손님들 접객하는 걸 배우기로 했는데 정작 배 밑에서 따개비를 땄어요. 안전 장비를 똑바로 매는 법도 모르고 벨트를 똑바로 푸는 법도 모르고 역시나 2인 1조도 안 지켜줬고 주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현장 지도 교수도 없었고 보면서 저는 되게 정말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사람의 죽음에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질까라는 물음이 너무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저는 늘 마음이 아프고 뭐 하나 생각하라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네, 순경 씨가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뭉치면 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뭉치긴 뭉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조금 지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순경 씨가 또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잘 구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하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희망버스에서 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희망버스에서 이번에 파업 투쟁을 하셨던 이제 그 김영수 지회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합의서지만 그래도 이제 금속노조 도장 찍고 나온데 엄청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좀 제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뭐 항상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될 수는 없고 지는 싸움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는 싸움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지는 싸움이라도 이게 물론 결과는 졌지만 그래도 이 싸움에서 남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정과 의미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과 의미가 남았을 때 그게 또 다른 씨앗이 돼서 새롭게 뭔가 다른 변화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그 심어둔 씨앗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뭔가 뭐 이렇게 항상 다 이기고 기분 좋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선 씨는요? 저 옛날에는 그 어떤 활동이나 노동자도 일을 했었으니까 했던 그 동력이라고 한다면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 왜 이런가?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길지만 부모님한테 돌봄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 사회구조가 이래서 어째서 그래서 나는 이래서 그런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좀 시간을 갖고 저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동력은 사랑이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이고 이거를 뭐 동지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데 결국은 사랑으로 그 모든 걸 해나가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충전되는 일이거든요. 지고 이기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서는. 그래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뭔가 노동하고 우리의 삶이 많이 이렇게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데 변화되는 건 많은데 그 변화가 타협인지 우리가 진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변화로 진짜 불릴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어느덧 라디오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목표와 라디오 소감을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학선님 오늘 라디오 어떠셨어요? 되게 신선했습니다. 헤드폰 쓰고 이렇게 또 말하는 경험이 참 그렇고요. 사실은 되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제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불러준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있네? 라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민은
저 어디 가도 이런 얘기 합니다. 어디 가도 이런 게 기억에 남고요. 전 이런 활동을 했고요. 어디를 졸업했고요.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야기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네네. 마음을 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관심과 격려와 응원 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순경 씨는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시를 하나를 봤는데 오. 그 박노해 시인이 또 뭔가를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제 글을 쓰셨던 게 독을 만지는 사람 손에는 상처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마음에 콕 와닿더라고요.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좀 이 일들을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청년 유니온의 사업을 좀 홍보해도 될까요? 아, 네네. 홍보하시죠. 네. 네, 우선 노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대구 청년 유니온 오픈 채팅방 노동 상담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익명으로 좀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053-428-557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무료로 전화 노동 상담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대구 청년 유니온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노동 인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넓혀 가보려고 연속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서 네. 네, 그것도 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많이 팔로우 하셔서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그런 캠페인이 있거든요. 거리 노동 상담이나 아니면 또 알바 돌봄 주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얘기를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약간 좀 위험한 일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거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생계가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좀 더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네. 노력해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네네.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좀 개인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네네. 오늘 두 분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 네. 좋아요. 네, 제가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오. 오늘 대구인 사랑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 안녕.